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해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시민 80.7%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은 재원 마련을 위해 예정지 부지 일부를 매각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중리정업소 증축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도 10분 만에 파행된 가운데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던 중리정업소 증축 계획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공사가 마련한 두 번째 주민설명회도 10분 만에 파행된 가운데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정압관리소는 가스의 압력을 낮추는 시설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이 정압관리소를 증축한 뒤 성서 열병합 발전소까지 7.57km 길이의 가스 배관을 연결하려 했습니다. 현재 벙커 CU인 열병합 발전소 연료를 천연가스로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8월에 이어 다시 열린 한국가스공사의 두 번째 주민설명회장. 1차 설명회 때와 마찬가지로 설명회가 시작되자마자 주민들은 단상으로 나와 정압시설 절대 반대 등을 외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명회는 결국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저런 시설이 들어오면 절대 앞으로 발전에 제외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우리 쪽에 들어갈 님비가 아니고 저쪽에 모아놓은 시설을 저쪽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왜 우리 보고 설득을 하고 우리 보고 하락하는 건 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대구시 행정이나 모든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결사 반대합니다. 주민들은 사업의 완전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혐오시설은 서구에 몰려있다. 그래서 가스는 실제 위험물, 폭발 위험성이 있는 가스 시설마저 우리 서구에 덕이 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마저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낀 한국가스공사는 결국 당초 계획했던 중리정압소 증축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서구청에 제출했던 증축 허가 신청을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 측이 사업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닙니다. 가스 배관을 매설하는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상 추진 과제인 만큼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과 소통하며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 가스공사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양측 간 접점을 찾기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이 사안을 두고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시재생 주민 거점 시설이 달서구 송현 1동에 들어섰습니다. 코인 빨래방, 공유 주방, 생활예술 프로그램실과 같은 시설들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 송현 1동에 들어선 송현 희망센터. 지역 최초로 시도된 도시재생 주민 거점 시설로 지난달 개관식을 갖고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코인 빨래방이 있습니다.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갖추고 있어서 집에서 하기 어려운 큰 빨랫감도 여기서는 세탁할 수 있습니다. 2층 공유 주방은 벌써부터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요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규모 외식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공간입니다. 없었죠. 그러니까 개인 집으로 초대해가 했는데 지금은 이 공유 주방을 이용해서 많은 대화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4층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로 꾸며졌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분 모든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을 동아리를 조직할 경우에는 마을 동아리 분원들께서 4층에 있는 생활예술 프로그램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송현희망센터는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된 든들 행복마을 빌리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건립됐습니다. 시설 운영은 주민들이 조합을 꾸려 직접 맡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모두 송현일동 이웃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우리 송현일동 주민들한테 관리하라고 위탁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한 5년 동안 교육받고 선진지 견학하고 해서 송현희망센터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침체돼 있던 동네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도시 재생의 모범 사례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과 바람은 무엇일지 HCN 공희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를 뜻하는 합계 출산율.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는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입니다.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이 기피 현상이 된 이유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력 단절 등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입을 모읍니다.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아기 낳으면서 카페 하던 걸 폐업을 해서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되어서요. 좀 그게 제일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육아 문제, 그걸 보고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경력 단절될까 봐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경력 단절될까 봐 그게 불안해하는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대책이 본격 시행된 후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만 280조 원 가량. 매년 40조 원 가량의 예산과 지원 체계도 출산율을 높이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제도적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좀 많이 더 활발하게 좀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저소득층한테 조금 더 많이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보단 둘이 더 좋을 것 같고 또 둘 키우시는 분들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또 셋까지 욕심내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시잖아요.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임신과 난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바우처 제도와 지원은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먼저 임신 전에는 신혼부부를 위한 건강검진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요. 또 난임부부에 대해서도 시술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산정검사를 하시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일부 검사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급여 등의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정년기 연령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 없이는 저출산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해 시민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80.7%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건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부지 매각에 반대하던 사람들과 하루빨리 첫사빌뜨기를 학수고대하던 예정지 주변 사람들이 동시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 재원 조달에 대해 대구 시민의 60.5%는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8명은 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건립을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석 연휴 직후 신청사 건립에 대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신청사 건립 시기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최대한 빨리 지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3.4%에 그친 점이 눈에 띕니다. 시 재정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6배나 많았습니다. 부군별로는 동구 87.6%,
수성구 86.4%에 이어 중구, 북구, 달성군, 남구, 서구 순이었으며 신청사 예정지인 달서구에서도 빚을 내어 짓는 것보다 신청사 건립 보류 의견이 3배 이상 높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사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부지가 결정된 지난 2019년 이후 4년째 표류 중인 이 사업이 이제는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감산동 발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주민들 간에 서로 마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하루빨리 신청사가 매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원하는 대로 하든 간에 빨리 하루빨리 터파기를 해가지고 우리 감산동 주민들이 좀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신청사 예정지역 유휴부지를 매각한 돈으로 짓는다가 빚을 내서라도 당장 착공하자는 응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년에 200억 원씩 모아 20년 후에 짓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부지 매각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건립할 것을 고수해왔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청사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한 중앙 정치 노름에 시민들은 피폐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번 무너진 사회적 신뢰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도 회복하기 어렵다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 결정해 놓은 것도 자기는 뒤엎으면서 자기는 자기 혼자 신천수변화 공원이다. 5,830억 드는 그런 5천억 이상 드는 걸 자기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K2 비행장 이전 유휴부지를 두바이식 그걸로 건설을 한다. 시민 공론화 그 여론조사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여론조사는 대구시가 주식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15.6%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네, 앞서 보도가 있었던 시청 신청사 건립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우성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우 기자.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결국 다수의 시민들이 대구시 재정 요건이 호전될 때까지 신청사 건립을 보류하자는 뜻을 나타낸 셈인데요. 그렇다면 신청사 건립이 중단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신청사 건립을 어떻게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시민들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답자의 60.5%가 유휴부지를 매각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고 특히 80.7%가 건립 시기에 대해서 대구시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보류할 필요가 있다고 답을 했지만 대구시는 잠정 중단했던 신청사 건립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두류정수장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즉 수도 공급시설이라는 용도를 폐기하고 매각이 가능한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것이 바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사전 절차라는 겁니다. 네, 신청사 건립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현재 상격청사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근데 시민들 중에서는 이 상격청사를 계속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 이 질문이 빠진 건가요? 현재 상격청사는 정부 소유의 땅이고 대구시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유 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비워줘야 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상격청사 사용에 대한 그 시민 의견을 묻는 질문이 빠졌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시민 합의를 통해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 두류정수장 부지 외에 다른 부지를 사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상격청사는 비워줘야 하고 또 다른 부지 고려는 하지 않고 있다. 두류정수장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걸 명확히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건립 시기와 그 재원 마련이 문제인데 일단 먼저 청사 건립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지난해 그러니까 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당시 기준으로는
3,725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4,50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네, 건립 비용 4,500억 원을 마련하는 게 문제인데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대구시의 재원 마련 방법은 어떤 건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서 유휴부지 매각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60.5%로 가장 많았는데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제시한 또 다른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매년 200억씩 20년간 적립해서 그 20년 후에 짓는다는 안과 빚을 내서 짓는다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는데 이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선택은 그 응답률이 아주 낮았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현재 600억 정도 적립된 그 청사 건립 기금에다가 유휴 부지를 팔아서 재원을 충당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홍 시장이 그동안 빚을 내서는 신청사를 짓지 않겠다. 그리고 부지 일부를 팔아서 짓겠다. 이렇게 계속 줄곧 주장해왔고 밝혀왔는데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변화가 있는 건 신청사 부지 이외 부지. 그동안에는 신청사 부지 일부를 팔겠다라고만 했었는데 그 이외 부지, 예를 들어서 성서복합행정타운 부지와 같은 신청사 부지 이외의 대구시 소유 부지도 매각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를 팔아도 건립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다른 부지 매각도 검토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예, 현실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나 도시계획심의, 교통영향평가 등 외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신청사 부지 일부를 내놔도 쉽게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예상도 있고요. 감정 가격이 시가보다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에 따라서 청사 예정지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과 매각 계획 수립을 거쳐서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지를 민간에서 좀 더 쓸모 있는 땅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중심 상업지구로 개발되도록 한다는 겁니다. 용도 변경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땅값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시의회에 매각 동의안이 상정되는데 곧바로 통과되더라도 설계 공모에 한 1년에서 2년, 실시 설계도 한 1년에서 2년, 그리고 건설 공사 기간이 3년에서는 길게는 5년이 걸리는 등 한 2030년쯤 돼야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과 최종 교섭을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간호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그리고 의사 확충 등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경북대병원 노조 파업은 지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며 노조원은 의사를 제외한 전체 인력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다음 달 4일 맨발 걷기 대회를 열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가자 900명을 모집합니다. 맨발 걷기는 대회 당일 오전 10시 호림 강나루 공원을 출발해 대명 유수지 제방을 돌아오는 3km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참가자에게는 이른바 노 플라스틱 생수와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만든 가방이 증정됩니다. 신청은 달서구 체육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지난달 대구 지역 평균 최고 기온이 기상관측 사상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9월 기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달 대구의 평균 최고 기온은 23.5도로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역대 1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종전 1위 기록은 지난 2010년에 기록한 23.3도였습니다. 대구기상청은 9월 중순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확장함에 따라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높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검단 신도시 개발로 아라동 인구가 100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광역 교통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수원 당수지구와 화성 진안 신도시 등 수원 군 비행장 주변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라 소음 피해는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경기 소식입니다. 시흥 백옥 신도시와 월곶동을 잇는 교량이 건설됐습니다. 혼잡했던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가을을 맞아 아산에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열립니다. 이번 주말에는 설화예술제가, 다음 주에는 지풀문화제와 현충사 달빛 야행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소식입니다. 제28회 달성 충유예술제가 개막했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달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7개 분야 146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서경찰서가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륜차의 3초의 여유, 사고 예방, 오늘도 안전이라는 슬로건을 캠페인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구청이 오는 15일 서구구민운동장에서 2023 미소엔 행복구민축제를 이현공원 잔디광장에선 제7회 공감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저녁 8시 47분에는 3분 정도의 불꽃놀이도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사라진 대구읍성에서 만나는 대구 역사를 주제로 한 답사 프로그램을 이달 3차례 운영합니다. 탐방은 무료로 진행되며 매회 선착순 20명을 모집합니다. (10월) 내내 대구와 전국 각지에서 풍성한 지역 축제가 열립니다. 선선한 가을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